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단백질 위주로 좀 다이어트를 한다는 점에서 그 예전에 유행했던 그 황제 다이어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황제 다이어트하고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황제 다이어트는 이제 고단백, 그다음에 저탄수화물 그런 식단을 추구하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다이어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은 고기를 먹는다는 생각을 감히 못 하는데 이제 그 에키즈 다이어트를 발견한 그 심장 전문가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런 다이어트를 주장하시고 본인도 이제 그런 다이어트를 하시고,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이 고기를 먹지 못하는, 다이어트 하는 동안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다가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잘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어요. 아,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는 이게 뭐 온갖 음식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죠. 이제 뭐 삼겹살이라든지 뭐 이런 고기류가 굉장히 당기게 되는데. 네. 그렇죠. 근데 삼겹살 드실 때 고기만 드세요? 아니면 밥하고 같이 드세요? 아유, 뭐 밥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뭐 다 먹죠. 뭐. 네. 보통 이제 고기만 먹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고기를 일정량 이상 사실 먹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네. 밥과 같이 먹을 때는 그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지만 고기만 먹게 되면 탄수화물 제한하고 고기만 먹게 되면 이제 많은 양을 일단 먹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단백 위주의 식단이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게 단백질도 그 속에 이제 지방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 안에도 지방이 있을 수 있군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뭐 이 방법 저 방법 시도하다가 이렇게 좀 실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뭐 가장 큰 이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기간에 크게 체중을 감량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체중을 빼는 기간만큼 체중이 다시 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단기간 체중 감량을 위해서 뭐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그러니까 뭐 무절제한 단식, 절식을 하게 되면 일단 우리 몸에서 체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요, 수분하고 근육이 빠지면서 전반적인 기초대사량이 손실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는 건 우리 몸이 똑같이 먹어도 더 쉽게 살이 찌 수 있는 몸이 돼버리는 거고요. 또 우리가 폭식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많이들 하시는데, 또 폭식을 하는 또 중요한 이유, 다른 또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절제한 절식이나 단식이 폭식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렇게 원푸드 다이어트와 같은 무절제한 단식이나 절식을 하신 분들은 기초대사량의 감소,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어지는 폭식으로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좀 더 살이 좀 더 잘 찌게 되는 그런 몸으로 이렇게 체질이 좀 변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과 똑같이 먹더라도 내 몸이 소비하는 칼로리는 줄어들거든요. 근데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소모하는 칼로리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줄어들었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몸은 좀 더 살이 잘 찔 수 있는 체질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간에 이렇게 다이어트로 승부를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체질이 좀 안 좋게 변할 수도 있다. 이걸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좀 이런 체질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살이 좀 잘 찌는 체질. 네. 뭐 살이 좀 잘 찌는 체질이 좀 있나요, 정말?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냥 본인은 살이 정말 잘 찐다. 먹는 건 별로 없는데 살은 잘 찌고 빠질 때는 살이 정말 잘 안 빠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 주위에 많죠. 네. 근데 객관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살이 잘 찌는 체질은 사실 체질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후천적으로 이렇게. 후천적으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기초 대사량의 그런 부분 말씀드리면 네. 실제로 이제 그 잘못된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똑같이 먹어도 좀 더 쉽게 살이 찔 수 있는 몸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로 이제 생활 자체가 주로 좌식 생활, 그러니까 앉아 있고 그다음에 주로 차를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 전반적인 신체 활동량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보다 본인은 더 살이 잘 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이게 뭐 적게 먹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도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네. 그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네, 되게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분들이 정말 실제로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꼭 체크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분이 이제 염분 섭취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봐야 됩니다. 기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은 이제 소금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금물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우리 몸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염분 섭취가 많아지면 그 후에 수분을 많이 섭취해도 그게 이제 내 몸의 체내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종이라는 걸 유발하게 되고 부종이 생기게 되면 보통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혈액순환에 방해가 됨으로써 살이 빠져도 잘 안 빠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셀룰라이트와 같은 것들도 좀 더 생기기가 쉬운 그런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종은 직접적으로 부은 게 살되는 건 아니지만 부은 게 살찌는 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좀 짜게 드시는 분들은 몸속에 이제 염분이 많기 때문에 이 염분이 물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 물을 마시기 때문에 몸이 붓고 그러니까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 염분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염분은 이렇게 소금 섭취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그 세계 보건기구가 그 권장하는 하루 권장량이 한 5g에서 6g 정도 되는데 이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15g, 많은 분들은 한 20g까지도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이 좀 전반적으로 좀 짜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좀 어떤 음식들에 좀 염분들이 좀 많이 들어있나요? 네. 그러니까 한식은 사실 다이어트에 좋은 식단인 건 맞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문제점을 찾는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염분 섭취입니다. 한식에 있어서 이제 염분 섭취가 많아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염장한 음식들과 같은 그런 이제 밑반찬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김치라든지 젓갈 종류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할 때 이제 좀 양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국이나 이제 찌개에서 국물을 많이 먹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이나 찌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염분이 국물에 있기 때문에 그 국물을 많이 먹을 때 동시에 염분 섭취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술을 좀 먹었다든지 네. 전화하는 경우에 국물을 좀 많이 찾으시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이게 네. 해장을 위해서 상당히 좀 고쳐야 되는 습관이네요. 네. 그래서 이 염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경우에 이제 뭐 보면은 부종도 부종이지만 이게 뭐 고혈압도 일으킬 수 있고 네. 또 뭐 위암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른 병도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좀 어떤 병들을 좀 일으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염분 섭취가 많아지면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뭐 고혈압이라든지 뇌졸중과 같은 이제 혈관 질환을 생기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암의 위험 요소도 되고 여러 가지 골다공증 그리고 신장 기능의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저염식을 하는 것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염분 함량이 높은 좀 짠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것이 식욕을 자극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짠 음식은 식욕을 당겨서 네. 다이어트를 망칠 수 있다. 망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짠 음식은 절대 다이어트하는 동안은 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